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브 에거스의 왕을 위한 홀로그램 변죽만 울리다가 말았죠. 네, 그 데이브 에거스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데이브 에거스가 만들고 있는 맥스윙이즈라고 하는 잡지, 그리고 그 출판사의 위상과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뭐 책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암울한 얘기도 좀 했었고 약간 횡설수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 애잔한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는 왕을 네, 위한 홀로그램. 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제가 왕을 기다림으로 제목을 바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왜 제목이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냐면 그 앨런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왕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중요한 내용을 홀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3D 입체. 3D 입체로. 그러니까 뭐 전 IT 쪽에 잘 모릅니다만 책을 읽어보면 그 도시 전체의 IT 시스템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쫙 까는데, 맞아요. 그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할 때 뭐 미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요즘은 이제 화상 회의 정도 하는데 그런 단순한 스크린에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막 있는 것처럼 3차원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그 진짜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할리우드 거죠.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람 나타나고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말하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연하고 이런 우리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세련되게 이런 기술들을 이 도시에다가 네. 해줄 수 있겠다라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앨런이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막에 있는 한참 도시가 지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킹 압둘라 경제도시. 네, 킹 압둘라 경제도시. 뭐 케이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기사가 케이크라고 발음을 하는 걸 보고서 현지 사람들은 이걸 케이크라고 줄여서 발음을 하는구나. 네. 라고 이제 주인공도 알게 되는데, 처음부터 약간 뭔가 좀 부조리합니다.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늦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늦잠을 자니까는 자기만 남겨놓고서 그 벤이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랑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렌터카를 알아보죠. 처음에는. 렌터카를 알아보는데 렌터카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국제면허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차도 빌려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손님들을 이제 장거리로 데려다주는 유세프라고 하는 현지인의 차에 얻어 타고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나라시 택시 같은. 무슨 택시요? 뭐 불법 운행하는 그냥 그런 택시인 거죠. 네. 굉장히 허름한 차 같은 낡은 차를 이제 한 대 가지고서 그런 운전을 해주면서 이제 웃돈을 받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갈 때도 막 되게 막 실없는 농담들 막 주고 받으면서 이제 가는데, 그런 상황도 좀 막 약간 부조리하고요. 막상 갔는데 이제 직원들이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아니라 텐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왜 너희들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텐트 안에 있니? 그랬더니 프레젠테이션을 텐트에서 한대요. 양탄자들 막 양탄자 깔려 있고 커다란 텐트. 근데 일단 이 늦게 도착해서 막 쫄쫄 타면서 큰일이 따르고 갔는데 프레젠테이션이 안 열리죠. 네. 왕이 안 와서. 일단 두 가지인데 왕도 오지 않았고요.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은 유선랜이 깔려 있거나 와이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텐트는 유선랜도 안 깔려 있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 거죠. 이 왕을 위한 홀로그램의 끝까지 중요한 키워드는 와이파이예요. 자, 우리 삶에서 와이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소설이죠. 그래서 그 본사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은 어쨌든 앨런이 프로젝트 책임자이기 때문에 앨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팀장님, 여기 와이파이가 들어와야 프레젠테이션 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언제 오시나요? 그리고 저희 밥은 호텔에 가서 먹어야 되나요? 텐트에서 먹어야 되나요? 호텔이 있긴 있거든요. 그 도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웰컴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그 건물과,
그리고 약간 외국의 리조트 같은 것들을 좀 흉내낸 호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저 같은 저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소설을 읽다가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실제 하는 건가 아닌가 찾아보는 찾아보죠.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건 놀랐어요. 실제로 네. 존재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네, 뉴스들에 꽤 많이 나왔었던 도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네네. 지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게 뒤에 감사의 말에도 나오긴 나와요. 이 스콧이라고 하는 처남 데이브 에그스의 처남이 실제로 이 킹 압둘라 경제 도시에서 뭔가 잠시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작가가 되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막 직업도 다양한 걸 갖고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남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처남이 그런 킹 압둘라 경제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접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소설에 이제 에피소드들로 녹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어디쯤에 있는 도시예요? 그 해안 왼쪽 해안가에 아 사우디아라비아 왼쪽 제다- 해안가에. 제다에서 좀 올라가서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러면 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럼 거기. 실제로 이 소설의 그거랑 마찬가지군요. 네, 여기 제다에서 한두 제다에서 시간 정도 시작하잖아요. 네. 제다에서 한두 시간 정도 위로 그 올라가면 위로 있는. 올라가면 있는. 네. 그 막 보니까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여러 도시 그 시도들 중에서 이 킹 압둘라 경제 도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환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킹 압둘라 경제 도시가 이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같은 것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런 두바이 같은 것들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못 지을 게 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내 이름 걸고 내 돈도 낼 테니까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은 도시가 바로 킹 압둘라 경제 도시이고 아마 킹 압둘라 경제 도시가 한참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랬겠죠. 이제 이 소설의 어떤 묘사들이 이 있는 소설만 거죠. 보면 킹 압둘라 경기 도시는 정말 그지 같은 도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뭐 실제로 어떤지는 저희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앨런은 막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팀원들이 막 근데 저희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텐트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인데. 사우디인데. 그러니까 저희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앨런은 그 아무것도 없는 건물 몇 채만 있는 그 킹 압둘라 경제 도시의 곳곳을 차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저 와이파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부조리 그 어떻게- 자체죠. 에어컨을 부조리 어떻게 자체죠. 하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밥을 쫄쫄 굶고 있는데 호텔에서 가져와서 먹지 않고 직접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왕은 언제 오시나요? 그게 되게 이제 왕이 오늘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급한 일정이 생겨서 못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여러 회사들 뭐 심지어 미국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러 왔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내일 오십니다라든지 뭐 3일 후에 오십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우디 사람들의 답변이 몰라요. 왕이 네. 언제 올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그거야 왕의 마음이죠. 네.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몇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긴 오나요? 오긴 이러면 오나요? 오시긴 올걸요? 네. 뭐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당신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킹이 이 도시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시긴 오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당연한 네, 말씀. 당연한 이런 말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거죠.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어느 정도는 좀 뭔가 과장이 됐겠지만 네. 실제로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이건 좀 그 얼마만큼 그 문화가 기반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알레고리로 다 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일단 너무나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공간에 이 첨단의 시설들을 가지고 내가 세우겠다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황폐한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세계는 되게 글로벌화돼 있다고 하고 제조업은 무너졌고 막 이렇게 돌고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만들고 싶은 것도 어떤 홀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중첩하면서 진짜 실제 우리는 뭐지?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넣을 수 있고 세계는 세계화되어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현실, 실제는 어떤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묻게 만드는 코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분량의 3분의 1은 어떤 걸 차지하고 있냐면 그렇게 막 너무 더운 상황에서 왕이 언제 오는지 왕의 스케줄을 찾으러 다니고 와이파이를 연결시켜 주라고 막 민원을 넣으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그 상황이 처량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게 이제 자기가 한때 제일 잘 나갔던 그 자전거 회사. 그 슈윈이라고 하는 자전거 회사가 굉장히 나오는데 유명한 자전거 회사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네. 회사죠. 네. 실제 그게 90년대 중반에 망했죠. 아직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미국 회사가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어딘가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네. 여기 보면 어딘가로 넘어간 것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더 싼 곳, 더 싼 곳, 더 싼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슈인이라고 하는 이제 한때는 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였던 것으로 이 책에는 묘사가 되는데 저는 자전거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뭐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미국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 슈인 자전거를 만들었던 공장은 다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앨런이라는 주인공도 이제 삶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계속 자문하는 겁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다른 돌파구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 뭐 줄거리를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왕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자기 와이프랑은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 딸과 나의 관계는 과연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막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빠지면 안 되니까.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 학기 딸의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줘서 아빠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딸의 엄마의 존재를 부정한 것처럼 엄마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자기까지도 딸한테 버림을 받을지 모르겠다 등등등.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줄거리가 그게 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쭉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야기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왕을 기다리는. 왕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딴 얘기 정말 이제 어떻게 읽었나를 얘기하자는 거죠. 네네. 그 아까 그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봤어요. 아 비슷한 내내 계열의- 보면서 네. 근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단순히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노인이 된 세일즈맨의 어떤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그 세일즈맨보다는 조금 젊긴 하지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휩쓸려서 몰락해가는 세일즈맨의 이야기라고 느껴져서 저는 한 조금 보다가 바로 떠올라서 이 세일즈맨의 죽음의 글로벌판인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봤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렸는데 이 작품, 이 작가가 역시 힙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 시대 이 주인공이 시대착오적이라든지 혹은 그 세대에서 정말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최전선, 그러니까 완전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기, 그 시대 세계화의 흐름 이걸 좀 조망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방금 JYP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의 세일즈맨은 본인이 퇴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앨런은- 왕을 위한 홀로그램의 앨런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일즈맨은 자기가 그 설정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70 뭐 이 네. 정도 됐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은 늙어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된 건데 자연스럽게 우리 앨런은 아직 젊고 그리고 자기가 뭘 퇴장할 때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갑자기 이 공장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비극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앨런이 그 세일즈맨의 죽음의 그 세일즈맨보다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거죠. 네. 뭔가 본인은 의지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은 그 선택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라든가 조건들이 계속 자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까지 오게 된 것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자기는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중심 밖으로 이렇게 약간 나가야 되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황무지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왕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더 계속 이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조로인 거죠.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조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비극은 사실 노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노인이 아닌데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 사회적 운명을 좀 갖고 있는 캐릭터이죠. 네. 그래서 JYP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공포감도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주인공이 저랑 딱 12살 차이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저랑 한 12살 저랑 띠동갑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선배들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 앨런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JYP는 더 그랬겠죠? 네, 아마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되게 진짜 딱 앨런이랑 그분들이 딱 겹쳐지고 그다음에 아 나도 한 10년쯤 후에는 저런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 소설이 마치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공포 소설이에요. 예, 내 얘기 진짜 알고 보면 공포 소설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맞아요. 네. 끊임없이. 그래서 그 제일 짠한 부분이 자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꾸 앨런이 그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 아재 개그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개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외워서 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딱 그 저랑 띠동갑 정도 되는 그 양반들이 사석에서 맨날 그 아재 개그들 많이 해요. 미국식 아재 개그들이 네. 잔뜩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씩, 네. 11개씩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되게 짠함을.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인상적이고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나중에 녹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 계속 평생 자기 곁을 지켜준, 예, 괴로울 때나 뭐 아플 때나 나의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하는 그 남편의 멘트. 고 우스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아 저도 빵 터지긴 했는데 아니 그거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하지마. 책 궁금해서 그거 읽어보시라고. 네. 그 아니 아재 개그 미국식 아재 개그인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아재 개그마저도 약간 슬픈 아재 개그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슬픈 아재 개그 많고요. 그 자꾸 이제 미국의 슬픔, 중산층의 몰락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힐빌리의 노래 이런 거라도 연결이 좀 되고, 그리고 이 책을 뭐 아마 안 읽었겠지만 읽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아닐까.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 커봐라 이렇게 몰락했고 이렇게 그 영향이 우리가 다 어려워진 게 다 중국, 사우디 뭐 이자들 때문이다. 뭐 한국도 여기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죠. 네. 그런 자들 때문이자. 그러니까는 뭐 한국으로 넘어가면은 뭐 되게 상당히 고급한 걸 5분의 1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싶은. 근데 이 데이브 에거스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할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요. 그렇죠.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아재 개그도 나오고 또 뭐 가끔 이제 조금 뭐 여성도 좀 나오고. 네. 맞아요. 무슨 그러니까 그 여성과의 여러 가지 이제 썸씽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저는 그 썸씽조차도 실제 하는 썸씽인지에 대해서 좀 판타지하죠. 좀 꿈인지, 판타지하죠. 예. 꿈인지 약간 진짜. 착시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소설에 나오는 여성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여성들마다 다 앨런과 썸씽이 생기는데 그 썸씽의 내용들이 좀 판타지해요. 그러니까 맥락 없고 개연성 없어요. 네네. 그리고 본인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썸씽을 맺었던 여성인데 사무실에 가보면 없는 거예요. 사무실 자체를 다 빼버렸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여자인지 없었던 여자인지 이런 것도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책을 진짜 사우디 사람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음. 뭐 되게 세게
역설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별거 아닌 것처럼 쭉 하는 장면들도 꽤 나오고.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막 왕이 막 모든 것들을 대한 정권을 막 휘두르고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종의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데이브 에거스가 좀 약간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니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런 동시에 어쨌든 그곳에 가서 왕을 설득시켜야 하는 입장이 돼 있는 거죠. 그 간극이 또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후진 나라 일세 이러고 피식하고 오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그쵸. 네.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거기 그 이상한 부조리해 보이는 약속도 안 지키는 왕을 설득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따내야만 빚을 갚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더 비참함이 어떤 극대화된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도대체 왕을 만나는 거야? 왕을 만나는 거야? 계속해서 독자들도 계속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독자들이 읽다 보면 걱정해. 이러다 결국 못 만나고 끝나는 거야? 이런. 왕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끝까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 네. 당연한 말씀.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건 왕과의 만남이지만 한편의 성장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장 네. 못하잖아요. 성장은 못하죠. 성장을 못하는데 뭔가가 더 나은 상황이 생겨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와의 대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갖는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어떤 모종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 책이 한국어판이 이제 나온 거는 아주 최근이잖아요. 2018년 2월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영화로 또 만들어져서 네, 저도 이 소설을 보고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홀로그램 포더 킹이라고 하는 2016년에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네, 원래 이제 원제가 홀로그램 포더 킹이거든요. 네, 주인공이 심지어 톰 행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이 소설을 보고서 되게 좋게 읽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아마도 주연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고 나서 저는 이 톰 행크스가 이 영화에 주연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좀 캐릭터가 겹쳐 보였어요. 너무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예. 맞아요. 특히 톰 행크스 하면 되게 난감한 상황 앞에 선 캐릭터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 이 주인공과도 많이 겹쳐지죠. 그리고 이 왕홀리안 홀로그램 포더 킹 혹은 왕홀리안 홀로그램 영화를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사막 한복판에 톰 행크스가 이 가죽 서류 가방 들고서 양복 입고서 그냥 좀 막막하게 서 있는 그런 이제 스틸샷이 나오거든요. 이게 왕홀리안 홀로그램을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네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도 썸씽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뭐 그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19금으로 처리가 됐군요. 소설은 뭐 전혀 야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굳이 강조. 2000년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향에 좀 가볍고 좀 말이 많고 수다가 조금 세고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너선 사프란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같은 경우가 2000년 그때 나왔던 작품이고 이 데이브 에거스 같은 경우도 절정은 이 작가에게 절정은 사실 2000년대. 그렇죠. 네, 그래서 비틀거리는 그 이야기를 썼을 때라든지 그때였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그 시대로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세계관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청춘을 보냈지만 살아 보니까 뭔가 세상이 더 나아지거나 그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진짜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비틀거림이 여전히 어떤 비틀거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근데 그 이제 2000년에 이 데이브 에거스가 데뷔작을 썼을 때 그 비틀거림은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는 어디 앞에는 그런 비틀거림이었다면 지금의 비틀거림은 정말 약간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리고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비틀거림이고 이 왕홀리안 홀로그램은 그래서 읽고 나면은 이러면은 예청자분들이 읽기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답답해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낙천적이고 약간 낙관적이어서 더 애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정을 못하는 거지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을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사실 그러니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실존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대를 딱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문학적 공간이고 그걸 한 사람의 캐릭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냈다는 게 과거에 그가 젊은 시절에 20대의 이야기를 썼을 때보다 아주 잔재미라든지 막 문학적 어떤 기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덜했지만 훨씬 더 한 작가와 함께 내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책의 존재는 YG가 먼저 알았고 데이브 에거스라고 하는 힙한 작가의 소설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라고 제안을 했고 박평이 제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JYP가 읽었고 YG가 이제 맨 나중에 읽었었는데 자기가 읽자 그래도 맨 마지막에 맞아요. 제가 읽자 그랬는데 맨 나중에 읽었는데 이제 박평이 제일 먼저 읽어서 이거 제 스타일인데 좋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라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죠. 네. 뭐 저는 사실 딱히 제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이렇게 너무 스토리에 비해서 수다가 많은 계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이 수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량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줬고요. 그 과거에는 왜 특히 이제 프랑스 소설들이 스토리에 비해서 되게 수다 많고 막 상징 많이 넣고 이러면서 막 변죽 울리는 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오히려 미국에 좀 맞아요. 요즘 나오는 소설들이 미국 소설들이 약간 그런 점점 식으로 그렇게 가고 되는 있죠.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다고들 보나요? 그런 전문가들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화제가 많이 되고 한 네. 일군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00년대에 팔리나 많이 봐요, 그런 나왔어요. 책들이? 네, 네. 그 저는 우리 책걸상에서 하려다가 말았던 그 운명과 분노인가? 뭐 네. 분노와 뭐였죠? 운명과 분노였는데 그것도 조금 계열이 다르기는 너무 한데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싫었고 또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레일로드 그것도 좀 수다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요즘 좀 잘 나간다는 미국 소설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약간의 그런 위기라던가 아니면 흔들림의 징후 같은 것들이 문학에 반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쨌든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던가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금 사회가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식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뭐 탄광 속의 카나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소설가들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 징후를 어쨌든 자기 걸로 소화를 해가지고 소설로 형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왕울리아 홀로그램도 읽으면서 계속 답답한 것처럼 뭔가 뾰족한 수 같은 게 없잖아요. 이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바꿀 만한 무슨 사회적인 변화의 동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동력이 있다고 한들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지에 대한 방향 같은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답함이 소설에서 약간 웅얼거림으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위로하는 거죠. 네. 너만 답답한 거 아니야. 남들도 다 답답해. 그러면서 웅얼웅얼거리는 네. 그리고 그 이제 2000년 딱 그 지점으로 가면 저는 9.11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11이라는 큰 사건이 있고 아주 거대한 슬픔인데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슬픈 유머, 그러니까 발랄한데 굉장히 슬픔. 그래서 사프란포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주 무거운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을 풀어내는 방식을 찾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쓰는 방식으로도 좀 확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랑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도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이랑 저는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금 한국 문학 쪽에서는 이게 미국 안에서 비트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소설을 썼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사회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쓰고 했던 그 비트 세대들의 문학 경향이 지금 한국 문학 안에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소설들이 좀 많아지고 시민사회와 좀 연결이 되는 소설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경향들은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사회파 소설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이제 1980년대 이제 한참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 이제 약간 죽고 뭔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또 그런 흐름으로 네. 저희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뭔가 답답한 상황을 그냥 서로 확인하는 그런 소설. 근데 이 왕울리안 홀로그램이 딱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요즘 가장 힙한 소설가라고 불리는 여기 힙한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여기 저자 소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읽긴 힙스터의 그 힙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뭔가 그 힙하다는 것의 정확한 이 데피니션을 물어보는 건 힙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이제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데이브 에거스 책 읽으면은 뭔가 이제 이제 동시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너무 약간 속류적이진 않은 그런 느낌. 문학 동네에서 저자 소개를 되게 힙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네. 미국에서 가장 힙한도 아니고 뉴욕 문학계에서 가장 힙한 소설가 이렇게 이제 저자 소개가 시작을 뭐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이제 그 북토크 팟캐스트 프로그램 중에서 책걸상을 들으면 좀 힙하다. 뭐 이런 거. 예. 데이브 에거스의 왕을 위한 홀로그램을 이번 주에는 만나봤습니다. 네, 약간 뭐 좀 답답했는데 답답한 것보다 쓸쓸해요. 예, 황량해요, 애잔하고 황량하고 답답하고 미세먼지 많은 날 읽으면 어울릴 것 같은 소설입니다. 아휴, 아니면 어디 저기 아랍 중동 출장길에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책입니다. 그 요즘에 그 책걸상과 관련된 고민이랑 얽혀가지고 YG는 더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책일 게 같습니다. 네, 어두운 미래를 다룬 책이군요. 네, 왕을 위한 홀로그램 즐거운 독서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평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